자, 이 이야기는 그럼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느냐. 시진핑이 저자를 유지하든 유지하지 못하든 중국은 앞으로 체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체제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또 원로들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고 하면 다음 주자가 시 주석의 뒷자리를 잇는다고 해도 체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겠지. 왜? 원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국을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잖아. 왜 미국을 건드려서 이 사단을 냈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미중 무역 관계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 쌍놈의 새끼야. 왜 건드려서 이 사단을 내냐. 너 내려가고, 리커창에 올라가. 그럼 리커창은? 시진핑이 한 거 반대로 할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한 게 불만이라며, 그 대안이 리커창이라며, 리커창은 수습을 할 거 아니야,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보완을 하고 수습을 할 거 아닙니까? 체제 변화가 오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커창이 단지 견제하는 것만으로 답이 시진핑이 단지 견제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 상황을 두고 원로들이 저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태자당 측에서도 태자당이 갖고 있는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양보해라. 이런 거는. 합의를 봐라. 종용해라.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의 수, 리커창이 쳐 올라가든 시진핑이 지금 현재 집권을 유지하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면 화곤순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그걸 유지하든 뭐가 됐든 체제 변화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새끼가 여기 있건 얘가 기어 올라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체제 변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야.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더욱이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주석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얼마나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예상도인데 얘도 올라가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원로들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를 이행할 수 없을 거라고. 이 둘의 견제 때문에. 그래서 셋의 공통점이 있잖아. 공청당이랑 상하이방이랑 태자당이랑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걸 떠나서 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어마무시한데 어떠한 경우든 이건 하지 않을 거라고. 90도로 머리 조아리는 거는 쟤들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올라가든 말든 뭐 얘가 집권을 하든 말든 체제 변화는 이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누가? 금융시장이. 그래서 미중 무역을 이전처럼 리스키하게 다루지 않는 요인도 거기에 기인을 하는 거고, 이제 미중을 떠나서 홍콩 문제를 통해 홍콩 문제로 인해 중국 내 환시장과 외환시장과 상품 선물, 기업들의 행보 뭐 등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완화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단순한 엄포라던가 어떤 조짐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조짐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경고도 이전부터 있었고, 이제는 실행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실행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머지않아 얘가 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얘가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미 대규모 자금들은 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 원로들이 미국에서 보내온 특사를 접견을 하기도 하고 그들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었으며, 이 시진핑을 제2의 화거펑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일파만파, 대중한테는 공개가 안 되지만 퍼져나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당시에
화거펑은 사법 처리라던가 구속이라던가 법적인 책임을 물지는 않았지만 그냥 여기 당 중앙위원직에서 말단 취급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년 보내고 시진핑도 좌천돼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번 베이다이어에서 나오게 된 결정을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고, 저 부분이 세간에 노출되는 타이밍부터 중국계 자금들이 좀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도. 결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중 문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고만한 수준 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될 건데, 이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더 큰 상황을 만들지는 못해요. 첫 번째, 중국 내 경제 상황이에요. 넉넉하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서비스 PMI라던가 무슨 소비 지표라던가 광의 통화량은 증가를 했지만 기업들의 행보라던가, 이게 그나마 미국이야 해온 가닥이 있고 자본주의의 원조 맛집이고, 걔들 따라서 같이 성장한 국가들도 그들 자금 그리고 그들의 행보에 발맞춰서 흐름 따라가느라 다리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그 흐름에서 튀어나온 얘들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적대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골로가게 이보 직전의 상황을 저거를 통제하겠다고 그 야단 법석을 떨고 있으니, 뭐 인터넷 통제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엄격한 통제 하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 필터링을 하고.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다 안다고. 베이다이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나도 알잖아. 저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냐고. 사회 지식층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입까지 다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들키면은 또 쳐 잡아가지고 어디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격리되어 있는지 수용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바 아니지만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지. 체제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공산당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경제 수준이 앞으로도 더 크게 확장이 된다거나 확장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가만히 있겠냐. 지금 죄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야, 이 상태에 가만히 냅두겠냐? 야, 부양책 안 하고 쟤들이 배겨 할 수밖에 없지. 중국은 이미, 야, 중국 저 상태로 냅두겠어? 근데 어떠한 이런 암시적인 얘기나 예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보다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인 얘기거든요. 시진핑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베이다이어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튀어나와 버렸다는 것은, 리커창이 그 자리에 올라가든 시진핑이 내려오든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뒤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지. 이 중국 내 경제 상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이제는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리스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변화가 시작이 됐지. 중국 내에서 체제의 변화가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저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미중 간의 이야기가 이전 같지 않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트럼프가 중국을 쪼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거든. 저것을 빨리 끌어내려면, 저 변화를 빨리 끌어내려면 더 쪼면 돼. 웬만한 이야기에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변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체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금융시장은 그 부분을 이미 캐치했다고 하면 오히려 저것을 활용을 하게 될 거라고. 분명 중국 내에서도 반기고 있는 변화로 포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죠. 정세가 드디어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그들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되든 말든 알게 뭐야. 무슨 우리가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파벌이 그렇구나,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잘한 상황들이 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어요. 당분간 자잘한 상황들을 오히려 더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말 그대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마찰은 이제 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 될 거다. 비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을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하되 그로 인해서 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라고. 오히려 베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은 물론 모르죠. 리커창이 후위를 잇느냐, 시진핑이 견제를 하면서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는 크게 바뀔 수 있지. 그러나 그런다 한들 그들의 체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거기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도 있겠고 정사각형 모양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쌓아 올린다라는 거지.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육각형이 됐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걸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차이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야 이게 답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죄다 잡아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돌림방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초대형주, 대형주, 중대형주,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가 없는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제약이라던가 테마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번외로 하고 개별 작업 들어간 것들 좀 번외로 하고 그들이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시세를 정상적인 시세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건 번외로 하고 IT가 됐든 기계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무슨 건설이 됐든 음식료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기본 베이스 물량은 채워두고 보자라는 게 메이저와 준 메이저들의 생각이라고. 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조금 그렇구나 하고선 매집을 해 놓는 흐름이 포착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달라붙지. 그래서 초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가만히 냅두는 것만으로도 지들끼리 치고 복구 하다가 들어오잖아. 그 구간에서만, 그 평균치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포트를 벌려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양상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요런 것들에 빗대서 간간히 튀어 올라가는 일정 구간에서는 달라붙는 물량들이 초과값을 만들어내기도 해. 그리고 대형주는 이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기타 자산시장, 상품 자산시장에서도 보여지는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왜 근래 들어서 중국계 자금들이 활개를 치느냐? 알고 있는 게 없으면 그러질 못하겠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흐름의 주축, 그 베이스에는 얘들 물량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럼 주체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아무리 날고기고 돈이 많고 주접을 떤다고 해봐야 절대로 얘들과 대립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금융시장에서는 더더욱. 진짜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죠. 저분들은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죠. 단 1포를 먹고 나온 한이 있어도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웬만한 게임에서는. 일개 아이비 한두 개가 쟤들이랑 싸우다가 상황 만들고 한 것들은 여기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더 주목이 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하 이렇게 얘기하면 상하이 방 말고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변화는 좀 중차대한 변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현물 시장의 변화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발빠른 행보들이 보여지게 될 텐데, 그거는 저쪽 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서 효시를 보이는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아직 세부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번복한 흐름들이 자꾸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300 초반 297이라는 수치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후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겠죠. 사실 현재 구간에서 미국계 자금 다음으로 유럽계보다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중국계 자금들이니까, 앞으로도 그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니까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갖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되다 보면 체제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체제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100개를 들 수는 없죠. 형들이 100개를 들지 않을 거라고. 빠져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게 될지. 근데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쇼당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할 바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아무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또 이를 두고 살살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방구석 전문가들이 튀어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 소설을 쓰고 거기까지는 짚을 필요가 없다고. 또 중국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동안 미국도 이게 좀 재밌어지네요. 미 대선판이. 바이든을 밀자. 바이든을 밀자. 예, 안 되겠다. 바이든을 밀자. 이 분위기가 맞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회성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가도 이미 어떤 경우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자라는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든이 지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로 지금 대기업들을 분해를 하겠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절충하겠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과거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대중들을 호도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인데, 소설 쓰지 말고 남북전쟁과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거는 니네들 이속 차리려고 한 거지, 무슨 군중과 민중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 하여튼간 얘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시나리오 쓴 애들을 견제해야 돼. 여튼 앞으로 정치판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주게 될 영향력이라는 것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베팅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이전에 자리를 잡고 큰 시세들을 왕왕 테이크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